자, 이번 시간에는 여성 모델 얼굴 정제 작업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기존에 하던 작업들을 지우고 자, 파일을 두 개를 불러왔고요. 일단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 메쉬를 끄고 와이어프레임 한번 꺼볼게요. 스캔 데이터의 와이어프레임 껐습니다. 자, 정제했던 PRS 작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기준점이 잡혀있는 베이스는 이쪽이 앞이라고 치면 이제 방향이 정반대인 거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180 해주게 되면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올리면 플러스 90 플러스 90이고요. 대략적으로 위치를 맞추겠습니다. 자, 이 정도 했더니 얼추 맞는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셀렉트 포인트 베이스가 앞쪽, 자, 스캔 데이터가 뒤쪽입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이미지 연결해서 잘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맞춰주겠습니다. 약간 크기를 줄여볼까요? 두 개의 크기가 어느 정도 비슷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좀 더 안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 굉장히 울퉁불퉁하고 좀 지저분한 데이터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비주얼 에디터 들어가서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거 클릭해 주시고요. 활성화 시켜 놓고 점을 찍습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점을 찍습니다. 자, 이렇게 점을 찍어줬는데 여기서 어떤 표정이 좀 다양한 경우에는 약간 뭐 이마에 주름이 잡히거나 미각이 찌푸러지거나 약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주름이나 이런 부분들을 딱 특징점을 만들어서 이렇게 잡아서 따로 포인트를 지정을 해주면 그 부분까지 섬세하게 따라오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가장 기초적인 걸로 간단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무표정이랑 신체만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그냥 다 팔만 벌리고 서 있는 포즈를 진행을 하는데 원래는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작업이 가능하다는 거 한번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특징점들을 찍어줍니다. 점 위치를 찍는 것까지 한번 얼굴 데이터 같은 것들로 실습을 한번 해보셔도 되는데 하시는 동안 잠깐 따라오실 수 있도록 잠깐 기다렸다가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한 5분 정도만 이렇게 점 찍는 시간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이렇게 포인트 페어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렸는데 이 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 노드도 중요하지만 이 점을 찍는 요 포인트 페어라는 요 작업 자체가 이 랩 3D의 거의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특징점들을 가지고 이제 일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략 5분 정도 점을 찍을 만한 그런 실습을 한번 진행을 할 만한 그런 시간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셀렉트 폴리곤 넘어갈게요. 셀렉트 폴리곤은 이렇게 베이스가 연결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비주얼 에디터 들어가 보면은 빨갛게 칠해진 부분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 부분 선택하려면 폴리그룹에서 마우스 소켓 누르면 선택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여기서 이런 부분들이 선택이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역 설정을 해줬고요. 자, 그 다음에 랩핑 눌러서 폴리곤은 빨간색, 포인트는 노란색 순서대로 베이스는 앞쪽, 스캔 데이터는 뒤쪽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상태로 지금 보여지고 있죠. 여기서 먼저 컴퓨터에 눌러서 랩핑을 한번 해볼게요. 랩핑 작업이 생각보다 금방 완료가 됐는데 깔끔하게 나왔죠. 자, 그런데 이런 부분 약간 찢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 볼게요. 포인트 찍는 거에서 점의 위치가 맞지 않았다거나 하는 그런 경우들에 종종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데요. 다시 한번 랩핑 해봤고요. 약간 찢어져 있는 것 같은데 귀 부분이 겹치면서 이렇게 된 것 같아서 우선 섭디 한번 해보고요. 섭디 했더니 약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여기서 자, 지오메트리 브러쉬 한번 해볼게요. 비주얼 에디터 들어가서 크기를 줄여주고요. 자, 이렇게 되고 나니까
찢어진 부분이 아니라 겹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였던 걸로 확인이 됐네요. 다른 부분들도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울퉁불퉁했던 부분, 근데 아마 이 여성 모델이라서 이런 부분들은 정리를 따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 그 머리카락 때문에 자연스럽게 약간 이렇게 굴곡이 생기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모델이나 어떤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어떤 필요한 부분들만 이렇게 또 작업을 진행을 해주시면 간단하게 우리도 한번 이제 그 촬영부터 이렇게 제작까지 진행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쪽은 이렇게 찢어진 곳이 없죠. 찢어진 곳이 없고요. 눈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자연스러워야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조금씩만 펴주도록 할게요. 입술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나왔었죠. 데이터의 전체적인 부분들을 한 번씩 확인을 다 해주고요. 이런 부분들도 찢어지지 않고 잘 형성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약간 눈 안쪽이 살짝 들어가 있죠. 이런 부분 문질러서 수정해 주시면 좋고요. 하나를 만들더라도 굉장히 좀 어떤 그 고퀄리티의 그런 작업물들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과제 이 44번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에는 어떤 퀄리티나 이런 부분들보다 약간 이제 대용량 데이터 제작으로 해서 퀄리티보다는 일정에 맞출 수 있고 활용 가능한 데이터를 만드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을 했었는데 그 정도 그 정도 결과물이나 그런 목적 중에서도 어느 정도 결과물들이 이렇게 괜찮게 잘 나와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작업을 뭐 이렇게 하는 데에는 우리가 이렇게 실제로 사용을 하면서 실습을 한번 해보거나 하는 정도의 자료로서는 굉장히 고퀄리티의 어떤 작업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 이 촬영 모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그 결과물이 좋은 결과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얼굴 가지고 실습을 한번 해볼 때에는 조금 더 원하는 결과물까지는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또 이제 촬영 조건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에 촬영이나 이런 강의들을 좀 진행을 했었던 거고 그 얼굴 관련해서도 지금 요거는 이제 샘플로 활용을 할 거고요. 얼굴 관련해서도 얼굴 모델을 이제 다시 이렇게 작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뭐 강의를 진행을 해볼 텐데요. 우선은 그 이전에 데이터 수집 단계, 촬영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립니다. 그 다음에 브러쉬에서 세이브 지움 넘어오면 이제 이 데이터를 저장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텍스처 문제가 있었죠. 자, 여기서 어셉트
꼭 눌러줘야 이제 세이브 지원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꼭 눌러주셔야 되고요. 자, 여기서 텍스처 관련해서 트랜스퍼 텍스처 있었고요. 자, 트랜스퍼 텍스처는 타겟 지오메트리, 소스 지오메트리가 있었고, 여기서 사진의 유형을 변형시켜주는 걸 추가해서 일단 사이즈를 4096 사이즈로 만들어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셋 텍스처, 지오메트리에 셋 텍스처 눌러서 이렇게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셋 텍스처가 하는 기능은 이제 지금 설명을 처음 드리는 것 같은데, 자, 이셋 텍스처를 했었던 이유는 저장을 하기 전에 이렇게 우리가 정지한 데이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정지한 데이터를 실제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이미지를 쭉 뽑아왔던 트랜스퍼부터 이미지와 브러쉬까지 완료된 이거를 연결을 해서 텍스처가 있는 상태로 정제된 모델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안쪽 부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정제가 잘 됐는지, 실제와 동일한 깔끔한 데이터를 얻었는지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셋 텍스처까지 됐으면 확인이 됐다. 그럼 이제 세이브 이미지 눌러서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봐도 되게 깔끔하게 잘 정제가 잘 된 것 같고요. 화질이나 이 텍스처의 화질이나 뭐 이런 그 구멍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는 것 같고, 한 번 더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저장을 한 이후에 폴더에서 다시 3D 뷰어로 한번 켜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기존에 있었던 텍스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잘 정제가 돼서 변경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3D 뷰어를 열었을 때도 굉장히 깔끔하게 작업이 잘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작업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여기서 삼각형으로 한번 보면 이렇게 봤을 때, 자, 이렇게 저희가 이 데이터를 잘 완성을 했는지 검수를 할 때 이 통계 및 음영에 들어가서 이 삼각형과 이런 상태에서 점검을 했는데, 이렇게 보게 되면 텍스처에 가려져 있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다 드러나면서 어느 정도 이제 변별력이 생기는, 이제 구별을 할 수 있는 딱 그 정도까지는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이제 점검을 진행을 했었고, 지금 상태를 보면 이제 뭐 구멍 난 데 없고 깔끔하게 텍스처가 잘 불러와지고, 텍스처 상태에서도 깔끔하고 이상이 없는 데이터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작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얼굴 작업하는 것까지 다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손발 데이터가 있습니다. 손발 같은 경우도 비슷합니다. 동일하게 포즈와 동일한데 손이나 발만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모델들도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이 보고 계신 요 파일 하나하나가 다 손발입니다. 한 번씩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왼발 그리고 오른발 뭐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오른손이네요. 왼손이군요. 자, 왼쪽 손입니다. 이 손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략 여러 개 파일 한번 열어서 이런 식으로 다 동일하게 손과 발에 대한 데이터만 이제 따로 구분해서 모아놓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손과 발이고요. 뉴 파트라는 이 폴더 안에서 손과 발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년도에 했던 과제들을 지금 하나부터 열까지 굉장히 자세하게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 사진을 촬영을 해서 수집한 데이터를 가지고 3D로 가공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완성을 할 수가 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지금 예시로도 많이 보여드리고, 동일한 작업을 여러 번 수행하면서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나 어떤 식으로 완성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상세히 좀 보여드리고 있고요. 상당히 깔끔하게 작업이 잘 된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저희가 강의를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도 실습을 한번 해보셔라. 우리가 촬영한 얼굴로
정말 가능하다면 우리가 촬영한 얼굴로 이렇게 정제까지 가공하는 과정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이 과정을 이렇게 간단하게 그리고 또 반복해서 중점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던 당시에도 저희가 준비했던 강의 자료를 보시고 일반인 분들이 전혀 3D를 모르시는 그런 분들도 충분히 작업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실제로 이 데이터들도 그렇게 작업을 일반인 분들이 해주셨던 것들이기 때문에 일반인 분들이 제작했던 퀄리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추가되는 게 있다면 실제로 내가 촬영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진행을 해보지 않았던 부분들이고 그게 추가가 됐을 뿐이고 그 촬영이 잘 되었다면 이렇게 나오는 결과물들까지 잘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지금 이제 그 기회가 된다면 이제 얼굴 촬영을 했었던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정제하고 가공하는 과정까지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번에도 보여드렸듯이 이 랩3D라는 기능 안에서도 우리가 작업했던 그 노드들 말고도 꽤 다양한 작업들이 가능해집니다. 이제 수업을 듣고 나서 이 영상을 보면 조금 이해가 더 쉬우실 텐데 Gallery tab. Here at the bottom of the gallery, let's click on the neutral wrap mesh. 자, This 이런 mesh has 영상들 already been 보시면 wrapped with a standard wrap topology and manually cleaned up. Let me hide the wireframe for now. 자, 와이어프레임 You can see 껐었고요. that the actor has a lot of markers on 동일하게 his face. 껐었고 These markers allow fitting the base mesh to scans of other facial 원래는 expressions 이제 more 얼굴의 accurately, 특징점을 잡기 위해서 especially in the case of 이렇게 drastic 수십 skin 개의 점을 stretching 실제로 or 찍습니다. compression. 마킹을 하고 그 Let's go to the 점들을 gallery tab 기준으로 again and load 이제 the 위치를 scan of the 파악하고 dimple expression. 판단해서 이제 그런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저렇게 해서 진행을 하면 자, 이렇게 점을 찍어서 진행을 하면 우리가 봤었던 데이터는 굉장히 깔끔하게 잘 나왔잖아요. 이 얼굴 같은 경우 굉장히 깔끔하게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점들이 실제로 마킹했던 것들이 텍스처에 다 보이기 때문에 자, 여기 보시면 실제로 이런 자, 보세요. 이런 뾰루지나 이런 부분들까지 상세하게 세세하게 티가 납니다. 그래서 이 얼굴에 마킹점을 어느 정도 찍어주는 게 이쪽 좋은 조건이라고는 알고는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점을 찍게 되면 온 얼굴에 다 그 마킹 점들이 표시가 다 텍스처에 되기 때문에 우리가 포토샵에서 배웠던 그 도장 툴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다 옆에 피부색으로 이렇게 덮어서 지워줘야 됩니다. 그런 작업들까지 해서 작업 시간이 조금 더 걸리고 더 섬세한 작업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제외를 하고 진행을 시켰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행을 할 때에도 실습을 진행할 때에도 점을 이제 특정 부위에 대한 그런 부분만 찍고 진행을 하고 표정을 무표정으로 한다고 하면은 크게 어떤 뭐 무리가 있는 그런 어떤 요소들이나 이런 것들은 없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무표정으로 해서 아까 5분간 이제 점 한번 찍어 보셔라 라고 얘기했었던 딱 그 정도의 양만 점을 찍어 주시면 무표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런 그 괜찮은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보시면 이런 트러블 같은 것들이 다 티가 납니다. 그래서 이 마킹 점을 찍지 않았다는 거 영상 좀 더 보겠습니다. Okay,
In order to wrap this neutral base mesh to this scan, we need to select every marker on both models. In this case, the actor has around 200 dots, and selecting them manually usually takes me roughly 8 to 10 minutes. Not to mention that I have to repeat this process over and over again for every expression. Let's see how we can make it faster with the point detector node. Let's go ahead and create one. I'm going to plug the neutral mesh into the first input and the target expression into the second input. The third input is a set of points that I need to select on my neutral base mesh. To do that, let's create a select points node. Let's plug in the neutral mesh and go to the visual editor. Here in the node parameters, I can 자, set a base 여기부터도 name for 살짝 the 다르죠? points that I'm going to add. It's very useful to name every set of points 우리가 with a 했던 distinctive 작업들은 name. I'll show you why in a minute. 사진으로 얼굴을 완전히 Let's start with 정제하는 this set 그런 of points 과정, around the 이토포하는 lips. 그런 과정이고, 여기는 또 다른 작업들이 I'm 추가가 going to 되기 set the 때문에 base name 이런 parameter 노드들이 추가가 to 됩니다. lip cycle. 우리가 작업할 때 Now, one by one, I'm selecting all the dots corresponding. 우클릭 눌러서만 봐도 굉장히 여러 가지, 자, 이렇게 굉장히 여러 가지 기능들이 포함이 됩니다. 자, 이렇게 굉장히 여러 가지 기능들이 포함이 됩니다. 브러쉬만 하더라도 우리가 사용하지 않았던 브러쉬들까지 꽤 여러 개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노드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이거 작업을 하는 데는 이 정도 노드가 적당하고, 이것만 하더라도 많이 사용한 편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기능들 자체는 되게 간단하기 때문에 한 두세 번 반복 설명드렸는데, 두세 시간 정도의 강의를 가지고 이 정도 작업까지는 이제 진행을 하실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조금 더 심화 과정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이시는 이런 영상처럼 쭉 이렇게 가다 보면, 자, 이런 식으로 노드를 굉장히 여러 개를 사용을 하죠. 또 복잡한 노드가 엉켜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의 표정으로 하나의 얼굴로 이제 여러 개의 표정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옵티컬 팔로우, 그리고 포인트 디렉터. 자, 여기 얼굴 마커를 자동으로 감지해서 이 표정들을 읽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옵티컬 플로우 랩핑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렇게 막 뭐 미간을 엄청나게 찌푸리거나 이런 과한 표정들에 대한 어떤 대응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26개의 표정을 각각 사람마다 이제 한 530명 정도를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남녀 포함해서 530명씩. 그렇게 진행을 했을 때 26개 표정씩을, 한 명당 26개 표정씩을 이제 제작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과격한 표정이나 이런 그런 데이터들도 있었지만, 지금 여기 있는 이 노드, 우리가 두세 시간 동안 배운 이 강의 하나 가지고, 이 방법 하나 가지고 모두 다 대응이 가능했다는 거, 네,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좀 더 심화 과정으로 가도 괜찮지만, 간단하게 이 정도 과정으로도 충분히 대부분의 강의들의 대부분의 그 작업들의 대응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남녀, 신체, 얼굴까지 해서 총 4개를 작업을 진행을 해봤고, 다음에는 이제 얼굴 촬영을 한 것들로 작업을 한번 진행을 해볼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